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에 폭락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충 이런 거거든요. 테이퍼링이나 환율 급등, 델타 변이 확산, 기타 등등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추가 폭락할 게 너무나도 뻔한데 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지 벌써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대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량주를 한번 선택을 했다면 존버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100%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세계 1위 부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주식을 하다 보면 예상이 빗나갈 때가 많이 있고 손실을 볼 때도 당연히 많습니다. 아무도 주가의 흐름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 뿐입니다. 주식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주가는 다수가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뻔하게 흘러가주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도 어이없게 급등하기도 하고요. 거의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도 폭락하기도 합니다. 난다 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평균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기업도 짧게 끊어서 보면 수많은 폭락과 급등을 반복합니다. 어차피 장기 우상향을 믿고 평생 모아나갈 생각이라면 기계적으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수량을 늘려나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 못하는데 일개 개인이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종종 듭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에 매일 단타를 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5만 원 간다. 6만 2천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기본 마인드 세팅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얼마 간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예를 들면 20년 후에는 30만 원 이상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갑니다. 제가 평소에 여윳돈으로 투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은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 달 후에 12만 6천 원 갈 게 100% 확실하면 여윳돈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당연히 풀베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가 예측을 포기하고 그냥 주가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지혜롭게 세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높은 확률로 하락장이 예상된다면 매수량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소극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극단적으로 전량 현금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현금화했다가 급등장이 나오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뺐던 금액보다 갑자기 10%가 올라버리면 억울해서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다면 웬만하면 홀딩하되 매수를 뭐 경우에 따라서 중단하거나 매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락장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추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내가 정말 폭락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다면 전량 현금화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하면 됩니다. 적중률이 높을수록 존버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드라마틱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을 뭐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손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70% 이상 빠진다면 지금 손절하는 게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기업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털고 나가는 게 맞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줍줍 하시면 됩니다. 장기 우상향을 믿고 장투하실 분들 중에 저처럼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존버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투자는 확신하는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100% 원금 손실까지 각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폭락장에서 내가 멘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3개월 후에 급하게 내가 써야 되는 돈인데 지금 물려 있다면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급전이 필요할 만한 돈은 아예 주식에 넣지 않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돈으로는 애초에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도 적정선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애초에 안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아마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에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 없이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 성격에 그냥 매도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굳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종목에 저는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인데 그 자체의 행위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워낙에 개인차가 크죠. 어떤 분들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큰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해도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200만 원만 투자해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워낙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투자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요. 각자 개개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뭐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무쪼록 너무 좀 심하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각자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